IT 소부장을 좀 설명드리네요. 심택은요, 참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냐? 시진핑이 고맙습니다. 시진핑이 저짓 안 했으면 우리나라 심택 같은 회사는 벌써 아주 어려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CCTV라든지 LCD는 이미 중국에 먹혀버렸지 않습니까? 앞에 후진타오나 덩사오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해서 하면서 중국에 합리적으로 갔었으면 시진핑 말고 합리적으로 갔었으면 우리 이 산업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합리적인 집단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재를 한다고 보니까 중국 기업들은 다 국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CATL도 지금 중국이 지금 안 될 일인데 중국의 CATL이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아닙니까? 중국의 CATL이 이번에 미국에도 포드랑 한번 뭘 해보려고 그러고 유럽에도 지금 독일에 공장을 짓고 그 옆에 헝가리 이런 데 짓려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마디 했어요. 야, 너무 빨리 성장하는 그거 조심해야 된다.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되고 기술 유출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CATL이 홍콩 증시에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랬더니 중국 금권위원회에서 야, 정자하는 거 좀 자제해라.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네. 결국 뭐냐. 이 독재 권력이 기업의 경영까지, 그럼 시진핑 씨가 아예 CATL을 경영을 하죠. 이런 상황까지 돼서, 참, 우리한테는 고맙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이제는 이 PCB 쪽이 사실 굉장히 고부가 가치 고기술은 아니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이것도 막 따라왔는데, 미국이 이제는 그 공급망을 중국을 제끼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위치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듈 PCB라는 거는요. PCB 덩어리입니다. 그 메모리 모듈은 덩어리라 보시면 되고요. D램 같은 거는 이런 기판에다가 이렇게 D램을 꽂아놓은 거, 여기 D램 모듈이에요. 그렇게 부가가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서버나 SSD, PC 이런 거고요. 패키지 서버 스테이트 요게 좀 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CP 요거는 우리 휴대폰의 저장 장치라 보면 되고 보드 칩은 요거는 CPU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인텔의 CPU 같은 거는 패키징 할 때 보드 칩을 하는 거요. 칩 스케일 요게 칩 스케일 패키징. 네, 칩 스케일 패키징. 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는 회사군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네. PC라든지, 그러니까 서버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게 좀 잘 돼야 되는군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한 1년 이상 시장이 줄어들고 있죠. 스마트폰이 위축되고 있고, 서버도 지금 좀 위축되고 있어서 업황은 좋지는 않다. 그런데 보면 작년 3분기까지는 계속 좋았어요. 작년 2분기가 좀 절정이었네요.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네요. 작년 2분기, 2, 3분기까지는 절정을 하고 작년 4분기부터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올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 서서히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데요. 보면 그래서 수요처가 지금까지는 서버, 스마트폰 이랬는데요. 점점 좀 다양화되고 있다. DDR이 좀 빨리 돼야 되는 DDR도 지금 생각보다 좀 늦게 개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미 고객사 향 이제 탈중국 하거든요. 시진핑 고맙습니다. 정말 시진핑 없었으면 저 양반이 참 그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는 저 대만을 공격하겠다 하면 한반도도 시끄러질 수밖에 없어. 그게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만요. 경제적으로 보면 네, 이제는 미국 업체들이 중국을 제끼기 때문에 심되게 덕을 본다. 그 다음 DDR5가 생각보다는 아직 지금 개화를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MCP가 뭐냐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네,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그래서 멀티칩 패키지입니다. 말 그대로 쌓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핸드폰의 메모리 쪽으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작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플립칩 패키지랑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 패키징 할 때 리드 와이어로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로 여기다가 솔드볼을 넣어가지고 바로 빨리 전달하고 전기도 적게 먹고 이런 패키징 기술이 플립칩이거든요.
네, 플립칩 패키징은 네, 이것도 이거 저장 장치, 서버의 저장 장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이쪽이 사실은 많다고 했는데 요즘 다양하게 쓰이네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그 PC의 CPU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PC의 CPU가 있듯이 스마트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영역을 하는데 그 칩의 패키징이 플립칩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드 칩 요거는 그 GPU 같은 거죠. GPU 패키징 할 때, GPU 칩 같은 거 패키징 할 때 요런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처음 들으니까 팽팽 돌기는 들었는데, 아, 대체로 요런데 패키징 할 때 쓰이는 거는, 그래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이 반도체 칩에 아주 미세하게 있잖아요. 지금 뭐 10나노, 14나노 이런데, 기판이 그렇게 미세하지는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어서, 네, 서로 아구를 맞추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런 회사고 탈중국 득도 보고 이런데 지금 올 1분기는 작년 4분기도 안 좋았죠. 그리고 이 심택은 의외로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떨어지면 실적이 좀 많이 나빠지고 환율이 올라가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심택은 이런 업황, 환율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업황은 1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1분기까지는요. 근데 이제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점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분기 저점을 2분기부터 회복된다. 이런 예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정말 회복될 조짐이 좀 보일 때, 그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택은, 뭐 하는 회사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장중 핫 종목이었습니다.